contrast, the use 베트남에 of Chinese 난리가 characters in 났습니다. Korea is 젊은 much more 학생들 limited. 사이에 The 서로 Hangul 먼저 writing 강의를 system was 듣겠다고 developed in 인사인해를 이루고 1443 to improve 싸움까지 literacy, 일어났다고 합니다. and it became 바로 the 한국어 official 때문이라고 writing 하는데요. system in Korea. 대체 In the case of 한국어에 무슨 Vietnam, 매력이 since the 있길래 beginning of 이러고 있는 Chinese 걸까요? rule in 그럼 111 오늘의 BC, 이야기 literature 시작하겠습니다. contrasts the use of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전 응옥민입니다. 올해 22살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거울을 마주했어요. 긴장한 표정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토픽 6급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대학원 진학을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이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제가 꿈꾸는 곳이에요. 어제 잘 잤어?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엄마가 물었어요. 사실 1시간도 못 잔 것 같아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어제 밤새 복습하다가 새벽에야 잠들었는데 그마저도 꿈에서 시험 문제와 씨름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열심히 했잖아. 저희 가족은 평범한 베트남 중산층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세요. 저와 2살 어린 남동생 쩐 바오는 항상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아침을 먹은 후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들을 바라봤어요. 연세 한국어, 이화 한국어, 그리고 토픽 기출문제집까지. 3년 동안 이 책들과 함께 살았네요. 책장을 넘기면 제가 밤새워 적어놓은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미나, 우리 이제 출발해야 해. 남동생 바오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오늘은 동생도 토픽 4급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바오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만 한국 IT 기업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응, 금방 갈게.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건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화체험의 날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봤죠.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과 한국어에 푹 빠졌습니다. 집을 나서자 하노이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거리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오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긴장돼? 바오가 물었어요. 응, 너무 떨려.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번에 꼭 6급을 따야 하는데. 바오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 누나. 누나는 우리 가족 중에 한국어를 제일 잘하잖아. 분명히 잘 될 거야.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늘 토픽 시험은 베트남에서 100번째로 열리는 시험이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만 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이 토픽 시험을 봤다고 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버스를 타고 다이남대학교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길가에 늘어선 간판들 중 한국 브랜드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롯데마트, 신세계, CJ, 그리고 수많은 한국 음식점들. 하노이는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가득했어요. 제 생각은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전공을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한국어? 왜 하필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해? 당시 아버지는 의아해하셨어요. 아빠, 요즘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취업 기회가 정말 많아요. 한국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한국어, 베트남어 통역사도 필요하대요. 아버지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영어나 중국어가 더 유망하지 않을까? 그때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죠. 당신 회사에도 한국 파트너 기업이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는 영어를 하면 월급이 2배, 한국어를 하면 3배라는 말도 있어요. 결국 제 고집과 어머니의 지지로 저는 한국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버스가 다이남대학교에 도착했어요. 교문 앞에는 이미 많은 응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저처럼 20대였지만 일부 고등학생들과 직장인들도 보였어요. 응옥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절친한 친구 리엔이었습니다. 리엔, 너도 왔구나. 반갑게 인사했어요. 리엔은 제 대학 동기로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녀는 졸업 후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제 밤새 공부했어? 리엔이 물었어요. 응, 거의 잠도 못 잤어. 너는? 나도. 문법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복습했어. 리엔의 눈에도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고사장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을 마치고 들어가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책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표정의 응시자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침착하게 준비하고 어떤 이는 저처럼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핸드폰은 모두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주세요. 감독관의 안내가 들렸습니다. 시험지가 배부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그동안 외웠던 단어들과 문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이것만 잘 보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할 수 있어. 꼭 합격해야 해.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듣기 영역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문제를 풀다 보니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이건 알아. 이것도 알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길, 감독관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문 밖으로 나오자 다른 친구들과 만나 시험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문제가 어려웠는지,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함께 토론하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때 어떤 고등학생이 우리 옆을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학생, 토픽 시험 어땠어요?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저는 에스파 콘서트 보러 한국 가고 싶어서 시험 봤어요. 우리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K-팝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오와 함께 시험 후기를 나눴어요. 동생은 생각보다 시험이 쉬웠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어땠어? 바오가 물었어요. 글쎄, 확실히 말하기 어렵네.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하노이의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문득 제가 걸어온 한국어 공부의 여정이 떠올랐어요. 처음 안녕하세요를 배웠을 때의 설렘, 첫 번째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했을 때의 성취감, 한국인 친구들과 처음으로 유창하게 대화했을 때의 뿌듯함.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땠니, 우리 딸? 나름 괜찮았어요, 엄마.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아버지는 요즘 회사에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다며 제 선택이 현명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응옥민이 앞으로 한국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저녁을 먹은 후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노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 언젠가 꼭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어. 스마트폰을 켜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오늘 토픽 시험 인증샷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가르치던 고등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주말마다 근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제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으니까요. 한 달 후 토픽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너무 긴장돼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진정해, 응옥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충분히 잘했어. 엄마가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 결과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입학을 위해서는 토픽 6급이 필수였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토픽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로그인하고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읽기 92점, 듣기 90점, 쓰기 87점. 그리고 최종 등급 6급.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6급이에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족들이 달려와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생 바오도 4급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곧바로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리엔도 5급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만나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특별히 식당으로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하노이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우리 딸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니까 한국 음식이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불고기와 김치찌개, 파전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할 거예요.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왜 하필 한국학이니?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베트남과 한국은 이제 중요한 파트너예요.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요. 저는 두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의 꿈을 응원한다, 응옥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우연히 한국교육원의 김현동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 전 응옥민이에요. 토요일 특별 수업에서 뵌 적 있어요. 김 원장님은 밝게 웃으시며 기억한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 토픽 시험은 잘 봤니? 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6급을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니? 저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하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장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한국 정부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KGSP라고 들어봤니? 한국 정부에서 우수한 외국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야. 너 같은 학생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제 앞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제 꿈에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대학교 한국어학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학과장 선생님께 KGSP 장학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응옥민, 축하해. 내가 6급을 받았다는 소식 들었어. 학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KGSP 장학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학과장님은 친절하게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년 3월에 지원서를 받고 학업 성적, 연구계획서,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셨어요. 너라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특히 토픽 6급이면 언어 능력은 이미 증명된 거나 다름없지. 그 말씀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돌아오는 길에 캠퍼스를 걷다가 문득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대학 생활도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네요. 하노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는 베트남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유명한 곳 중 하나예요.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저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KGSP 장학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생활비, 항공권, 의료보험까지 지원해준다니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응옥민, 뭐 하고 있니? 동생 바오가 방에 들어왔어요. KGSP 장학금 알아보고 있어.
너도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지원해봐. 바오는 관심 있게 제 옆에 앉았어요. 누나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으면 나도 따라갈게.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는 항상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주변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하노이의 분주한 거리, 오토바이의 경적 소리, 길가의 음식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이 풍경들이 그리워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한강을 따라 걷는 산책로, 다양한 박물관과 문화 공간들. 모두 제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정말로 많은 기회가 열려요. 한국 기업, 관광산업, 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한국어 인재를 찾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에서 통역사로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월급이 베트남 평균의 3배나 된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선배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자신의 여행사를 차리기도 했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큰 희망과 동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국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제가 들어가자 대화를 멈추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응옥민, 앉아볼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걱정이 됐지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한국에 유학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단다. 네.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반대하시는 건가?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얼마 모아둔 게 있단다. 내 학비와 생활비로 쓰렴. 놀라움과 감동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걱정 말고 내 꿈을 향해 가렴. 그날 밤 감사함과 설렘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KGSP 장학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연구계획서 작성법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이전 합격자들의 경험담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지만 그만큼 설렜어요. 미나, 오늘 저녁 먹었어? 리엔이 전화로 물었어요. 아직. 도서관에서 KGSP 자료 찾아보고 있었어. 그럼 우리 같이 먹자. 나도 지원할지 고민 중인데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 친구와 함께 학교 근처 분식점에서 만났어요. 한국식 떡볶이와 김밥을 시키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넌 정말 한국에 가기로 마음먹은 거야? 리엔이 물었어요. 응, 꼭 가고 싶어. 베트남과 한국 관계를 연구하고 싶거든. 리엔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사실 나도 한국에 가고 싶지만 가족들이 걱정하셔. 베트남을 떠나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리엔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나도 그런 두려움 있어. 하지만 우리가 꿈을 위해 도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에 앉았어요. 연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베트남 경제 협력의 역사와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 내려갔어요. 다음 날 오후에는 한국교육원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의 날 행사에 참석했어요. 김현동 원장님의 초대로 가게 된 이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과 한식 체험,
한복 입어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중에 원장님이 저를 한 한국인 교수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이지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내가 말한 응옥민이에요. 토픽 6급을 받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교수님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해요. 토픽 6급은 정말 대단한 성취입니다. 국제대학원에 관심이 있다니 기쁘네요. 그 자리에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제 연구 관심사와 장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단순히 언어나 문화를 넘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특히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테니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거예요. 교수님의 말씀에 큰 영감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으로 제 연구 계획을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대학교 수업 시간, 한국학 교수님께서 흥미로운 발표를 하셨어요.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원의 응우엔 티탐 소장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응우엔 티탐 소장님은 베트남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한국학 연구자 중 한 분이세요. 내일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석하길 바랍니다. 저는 즉시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학 연구의 최전선에 계신 분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대학 강당은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응우엔 티탐 소장님은 60대 중반의 학자다운 풍모를 지닌 분이셨어요.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장님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를 도구로 삼아 한국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안보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소장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 그 언어를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연구를 하는 것. 강연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소장님께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전 응옥민입니다. 정말 감명 깊은 강연이었습니다. 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젊은 연구자들이 앞으로 베트남의 한국학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나도 베트남의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꿈이 더 명확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한국의 관계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니 기쁘구나. 다음 주 대학교에서 한국기업 취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들이 참가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 기업 부스 앞에서 제 선배를 만났어요. 2년 전 졸업하신 후 현재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응옥민.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방금 토픽 6급을 받았어요.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선배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한국 유학도 좋지만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한국어 인재를 찾고 있어. 내 월급은 베트남 평균의 3배야. 회사에서도 계속 경력 개발 기회를 주고. 그 말씀에 잠시 고민이 되었어요. 당장 취업해서 좋은 수입을 얻을 수도 있는데 더 공부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단순한 통역사가 아닌
두 나라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네 공원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내 꿈을 좇는 것이 지금은 어려운 길처럼 보여도 결국 가장 행복한 선택이 될 거야. 결심을 굳힌 저는 다음 날부터 더욱 열심히 KGSP 지원 준비를 했어요. 대학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부탁드리고 연구 계획서를 여러 번 다듬었습니다. 매일 밤 영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KGSP 면접은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니까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응옥민 학생, 내일 오후에 시간 있니? 한국에서 온 손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궁금증을 안고 다음 날 학과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이수진 님이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옥민 학생. 김현동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찾아왔어요.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당신 같은 열정적인 학생이 필요해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연구 관심사와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진님은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KGSP 지원 준비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합격하면 한국에서 뵙게 될 것 같네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만남은 제게 큰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어요.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KGSP 지원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했고, 이제는 1차 서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주말에는 계속해서 고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월 초 마침내 KGSP 1차 서류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귀하는 2025년도 KGSP 대학원 장학생 1차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아빠, 엄마, 1차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너무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식사를 했어요. 엄마가 제가 좋아하는 요리들을 모두 준비해 주셨고 아빠는 와인을 꺼내 오셨습니다. 응옥민, 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단다. 아버지께서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 걱정했지만 지금은 내 선택을 존경한다. 엄마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그저 기쁘구나. 동생 바오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어요. 누나가 먼저 길을 닦아놓으면 나도 꼭 따라갈게. 그렇게 가족의 사랑 속에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2차 심사는 면접이었고 5월 초에 한국 대사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하노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서울에서의 생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더 깊은 배움. 그 모든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베트남과 한국 사이의 단단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나라의 더 깊은 이해와 협력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겁니다. 베트남에서 피어난 저의 한국어 꿈은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